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머리가 좋다고 소문났는데도 끝내 큰일을 이루지 못하는가? 왜 어떤 조직은 수많은 회의를 하면서도 결국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정주영은 이렇게 경고했다. 핵심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제자리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라. 사람들은 말해줘도 안 한다. 이 영상은 단순 깨달음이 아니라 실제 정주영이 부자가 된 이유가 나와 있다. 당신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작은 결정을 통해 인생과 사업을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정주영은 늘 말했다. 회의가 길면 결론은 없다. 실제로 그는 수많은 보고를 받았지만 대부분 3분, 길어도 5분 안에 핵심을 파악했다 했다. 핵심을 바로 짚으면 길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물었다. 결론이 뭐야? 지금 당장 뭘 해야 돼? 말이 길어지면 그건 이미 문제를 놓쳤다는 증거였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가? 길고 지루한 회의, 도는 말, 결론 없는 보고. 그 순간 답답함이 밀려오지 않았는가? 정주영은 그런 낭비를 참지 못했다. 시간은 곧 돈이었고, 돈은 곧 사람의 삶이었다. 그는 이렇게 지시했다. 결론부터 말해라. 그리고 이유는 3가지로만 정리해라. 왜 3가지였을까? 사람의 머리가 한 번에 붙잡을 수 있는 건 그 정도가 한계였기 때문이다. 3가지로 요약하지 못하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라. 새벽 안개 속, 건설 현장 한가운데 서 있던 정주영이 있었다. 수십 명의 관리자가 와서 각자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그는 잠자코 듣다가 단 한마디로 정리했다. 이거 결국은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길 뚫어라. 그 순간 모두가 멈칫했다. 돌아가며 말은 길었지만 결국 답은 단순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길게 말하는 건 핑계다. 짧게 말해도 되는 게 진짜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론은 분명하다. 머리가 좋아도, 경험이 많아도 핵심을 못 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결론 없는 말은 낭비이고 명확한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다. 왜 어떤 조직은 사람이 많아도 제자리 걸음이고 어떤 조직은 사람 몇 명으로도 기적을 만들어내는가?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문제라 하지 말고 자리를 잘못 준 내 책임을 먼저 봐라. 그는 사람을 쓸 때 감정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좋고 싫음을 따지기보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봤다 했다. 한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숙련공이 아닌 젊은이가 있었다. 손재주는 느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를 했다. 관리자는 그를 내쫓으려 했다. 하지만 정주영은 고개를 저었다. 저 사람의 손은 느리지만 눈은 정확하다. 측량 쪽으로 돌려라. 그 결과 그 청년은 현장의 기준점 잡는 일을 맡아 누구보다 큰 성과를 냈다 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잘못된 자리에서 늘 혼나고 결국 자신도 무능하다 믿어버린다. 하지만 자리를 바꿔주면 전혀 다른 빛을 발한다.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 배치의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정주영은 또 이렇게 말했다. 못난 부하란 없다. 못난 배치만 있을 뿐이다. 이 말 속에는 냉철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있었다. 왜냐면 그는 사람을 믿되 그 믿음을 책임으로 보증했기 때문이다. 상상해보라.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 수천 명의 노동자가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다. 기온은 50도를 넘었고 모래바람은 눈을 뜨기조차 어렵게 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도망가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버텼다. 정주영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먼저 책임진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너희도 무너진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버티면 너희도 버틸 거다. 그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책임을 지는 리더 앞에서 부하들은 두려움을 힘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오늘 여기서 얻어야 할 결론은 분명하다. 사람은 잘라내는 대상이 아니라 자리를 찾아줘야 하는 존재다. 감정이 아니라 배치, 불평이 아니라 책임. 이 기준만 세워도
조직은 새롭게 살아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저 사람은 안 되라며 이미 낙인 찍은 직원이나 가족, 그 사람을 문제라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그 자리를 잘못 준 건 아니었는가? 그리고 오늘의 작은 실천 과제를 드린다. 주변에서 늘 부족해 보였던 한 사람을 떠올려라. 그리고 그에게 어울릴 만한 다른 역할을 한번 적어보라. 그 작은 시도가 관계를 바꾸고 성과를 바꾸며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 정주영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되뇌었다. 남들이 멈출 때 나는 간다 했다. 그에게 위기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남들이 고개를 숙이고 움츠릴 때야말로 오히려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 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외화 한 푼이 아쉬웠다. 사람들은 조선소를 짓자는 그의 말에 모두 고개를 저었다. 돈이 없다. 기술이 없다. 경험이 없다. 이 세 가지 이유가 모두를 주저앉혔다. 그러나 정주영은 묻지 않았다. 왜 안 되는가? 대신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들 수 있는가를 물었다 했다. 그 질문 하나가 판을 뒤집었다. 유럽으로 건너가 도면 몇 장만 들고도 그는 말했다. 한국 사람도 배를 만들 수 있다. 내가 책임진다. 사람들은 비웃었으나 결국 첫 배가 바다에 뜨는 순간 그 비웃음은 환호로 바뀌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은가? 주변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는데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할 수 있다는 불씨가 꺼지지 않았던 순간 그 불씨를 붙잡아야 길이 열린다. 정주영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위기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드러냈다. 이 일이 힘들다. 하지만 내가 책임진다. 그 순간 사람들의 두려움이 결심으로 바뀌었다 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단순하다. 위기는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다. 위기는 새로운 길을 찾으라는 신호다. 남들이 숨을 고를 때 먼저 한 발을 내디디는 자가 결국 판을 바꾼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 앞에 서 있는가? 그 위기를 피해 멈추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하고 있는가? 오늘의 실천 과제를 전하겠다. 당신이 미뤄왔던 일 하나를 떠올려보라. 그리고 그 이유를 적어보라.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준비가 덜 돼서. 그 이유를 하나씩 반대로 질문하라.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그 답을 쓰는 순간 당신의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 있다. 정주영은 늘 이렇게 말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큰 약속도 무너진다 했다. 사람들은 성공의 비밀을 화려한 전략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그가 강조한 것은 늘 사소한 규율이었다. 안전모를 쓰는 것, 장부를 맞추는 것, 현장을 제 시간에 도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회사를 살리고 수많은 가정을 살렸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사소한 습관 하나가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엉키기 시작했던 순간, 지각이 반복되면 신뢰가 무너지고 약속을 어기면 관계가 흔들리는 것처럼 말이다. 정주영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세울 때 그는 거대한 도면보다 매일 아침 회의에서 한 줄의 일정표를 더 무겁게 다뤘다. 오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작은 약속이 무엇인가? 그 질문이 수천 명의 발걸음을 움직였고 결국 불가능해 보였던 공사를 완성시켰다. 여기서 반전이 있다. 사람들은 큰 꿈을 세워야 성공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주영이 보여준 진실은 이렇다. 큰 꿈은 작은 규율이 받쳐주지 않으면 허상에 불과하다. 그는 말했다. 작은 성실이 모여 큰 성취가 된다 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땀 한 방울이 건물을 올렸고 장부의 숫자 하나가 회사를 지켰다.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어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하루 10분 독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혹은 한 통의 전화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 작은 규율이 당신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뼈대가 된다. 오늘의 실천 과제를 전하겠다. 지금 당장 종이에 한 줄을 적어라. 내가 매일 지킬 가장 작은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오늘 하루 반드시 실행하라. 그 작은 한 줄이 1년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정주영은 말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강하다 했다.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쌀가게 점원에서 시작해 수많은 사업을 벌였지만 어떤 것은 쓰라린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 실패를 짐처럼 끌고 가지 않고 발판으로 삼았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은가? 한 번의 실패로 마음이 꺾여 다시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순간. 그때 정주영은 달랐다. 그는 실패가 찾아오면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다. 이 실패가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모든 태도를 바꿔놓았다. 사막의 공사를 떠올려 보라. 거대한 모래바람에 천막이 날아가고 장비가 멈추던 날. 누군가는 좌절했지만 정주영은 작업일지를 다시 펼쳤다. 무너진 이유를 기록하고 다음 날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실패 속에서 회복하는 법을 훈련했다. 이게 바로 반전이다. 사람들은 성공의 비밀을 무너지지 않는 힘에서 찾지만 그가 보여준 진짜 비밀은 무너져도 다시 세우는 힘, 즉 회복력이었다. 정주영은 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대신 배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는 늘 모른다고 인정했고 필요하다면 20살 청년에게서도 배웠다. 이 겸손한 배움의 태도가 그를 더 크게 만들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은가? 사업의 실패, 건강의 문제, 관계의 상처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이 사라졌는가? 그럴 때 기억해야 한다. 한 번에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단지 다시 시작할 용기, 그것이면 충분하다. 오늘의 작은 실천을 드리겠다. 오늘 하루 실패했던 일 중 하나를 떠올려라. 그리고 그것에서 얻은 교훈을 종이에 적어보라. 그 한 줄이 바로 당신의 회복력의 씨앗이 된다. 정주영이 남긴 지혜는 분명하다. 무너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세우는 삶. 그 길 위에 진짜 부와 존경이 기다린다. 기억하라. 실패는 종착지가 아니다. 다시 일어서려는 그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이 영상에서 얻은 단 한 줄의 깨달음이 내일의 기준이 될 것이다. 만약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작은 행동이 곧 당신의 다짐이 될 것입니다. 그 선택 하나가 앞으로도 정주영 회장의 지혜를 이어받아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